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독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니, 독이라니요? 과장 아니냐고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깨끗해 보이는 물 혹시 생수병을 씻어서 다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깨끗하다고 믿고 계신 그 물병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균과 화학물질이 함께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물병으로 물을 마시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였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려고 생수병을 재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껴 쓰고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적이기까지 하니까 당연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저희 세대는 원래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아껴 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계셨던 건강상식이 사실은 병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생수병을 재사용하면 안 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물병을 사용해야 안전한지 구체적인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영상 중간에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물병 관리 비법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생수병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생수병은 PET, 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플라스틱은 원래 한번 쓰고 버리라고 만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PET 플라스틱은 사용하면 할수록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을 따르고 뚜껑을 열고 닫고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플라스틱 표면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흠집이 생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그리고 바로 이 흠집이 문제입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재사용한 생수병을 조사했더니 물병 하나당 평균 90만 개 이상의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90만 개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변기에는 평균 30만 개 정도의 세균이 있습니다. 생수병이 변기보다 3배나 더 더럽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발견된 세균 중에 대장균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장균은 원래 장 속에 있어야 하는 세균인데 물병에서 발견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물병을 만지거나 화장실 근처에 물병을 뒀거나 이런 경로로 옮겨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생수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언제 씻으셨나요? 얼마나 오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입을 직접 대고 마시고 계신가요? 입을 직접 대고 마시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 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들이 물병으로 옮겨가고 물병 안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세균은 조건만 맞으면 20분마다 2배로 늘어납니다. 몇 시간이면 수천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E도 과하면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만 오염된 물병으로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건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습관입니다. 세균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바다 오염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생수병에서도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마시는 물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PET 플라스틱은 사용하면 할수록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몸속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호르몬 교란입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호체계입니다. 혈압 조절, 혈당 조절, 면역 기능, 이 모든 게 호르몬으로 조절됩니다.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 심장병, 비만, 이런 질환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PET 플라스틱에는
BSPA라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 A라는 화학물질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BSPA는 당뇨병, 심장병, 비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와도 간에서 걸러내고 신장에서 배출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둘째, 만성염증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걸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만성염증은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입니다. 당뇨병, 심장병, 암, 치매 모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신경계 손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화학물질이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뇌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혈관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일부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 조직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깨끗이 씻으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수병을 씻을 때 뜨거운 물을 쓰시나요? 찬물을 쓰시나요? 대부분 뜨거운 물로 씻으실 겁니다. 그래야 깨끗하니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PET 플라스틱은 열에 약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플라스틱에서 화학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씨 60도 이상의 물에 PET병을 담그면 화학물질 용출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60도면 우리가 설거지할 때 쓰는 물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으려고 뜨거운 물을 쓰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름철 차 안에 생수병을 두기만 해도 위험합니다. 여름철 차 안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7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플라스틱에서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차에 생수 한 박스씩 싣고 다니십니다.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당뇨병 관리에 여러 가지를 신경 쓰시잖아요. 음식, 운동, 약. 여기에 물병까지 신경 쓰시면 더 좋습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세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화학물질이 몸에 쌓이면 면역 시스템이 지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안 낫고 염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잦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흔한데 오염된 물병의 세균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0대 여성분이셨는데 계속 방광염에 시달리셨어요. 1년에 대여섯 번씩 방광염이 재발하셨습니다. 항생제를 먹어도 금방 또 재발하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점검했더니 생수병을 재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병을 스테인리스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났는데 방광염이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물병만 바꾼 건 아닙니다. 다른 생활 습관도 개선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물병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넷째, 남성 어르신들입니다. BSPA가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니까 여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이 더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 문제, 성기능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BSPA가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째, 손주들을 돌보시는 분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환경 호르몬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성장기에 호르몬이 교란되면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일회용 생수병을 재사용해서 손주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아닙니다. 건강할 때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특히 암 같은 질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생수를 계속 새로 사야 하나? 돈도 아깝고 환경도 걱정되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대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재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물병을 사용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1년에 평균 90개 정도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개도 안 되는 양인데 1년으로 계산하면 90개입니다. 그런데 재사용 가능한 물병 하나면 이 90개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모두가 재사용 물병을 쓴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경제성까지 더해집니다. 계산해 볼까요? 생수 한 병에 1,000원이라고 치면 1년에 90개니까 9만 원입니다. 9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재사용 물병은 한 번 사면 몇 년을 쓸 수 있습니다. 2만 원짜리 물병을 사더라도 1년만 써도 본전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득입니다.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하고 돈도 아끼는 겁니다. 일석삼조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수돗물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수돗물은 웬만한 생수보다 깨끗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합니다. 정수기가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병에 수돗물이나 정수한 물을 채우고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나갈 때 챙겨 나오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물병을 사용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안전한 물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테인리스 물병입니다. 스테인리스는 화학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니까요. 가볍고 깨지지 않아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보냉 기능도 있어서 뜨거운 차나 시원한 물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냄새가 배기 쉽다는 겁니다. 커피나 차를 담으면 냄새가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베이킹소다로 세척하면 쉽게 제거됩니다. 가격은 보통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리 물병입니다. 유리는 가장 안전한 소재입니다. 화학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고 냄새도 전혀 배지 않습니다. 투명해서 내부를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단점은 무겁고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집에서 사용하시거나 실리콘 보호 케이스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가격은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입니다. 깨지지만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트라이탄 물병입니다. 트라이탄은 안전한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BSPA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내열성도 좋습니다. 가볍고 깨지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스테인리스와 유리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1년에서 2년마다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밖에 자주 들고 다니신다면 스테인리스가 좋고 주로 집에서 쓰신다면 유리도 좋습니다. 가볍고 저렴한 걸 원하시면 트라이탄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건 반드시 식품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는 겁니다. 값이 싸다고 아무 제품이나 사시면 안 됩니다. 제품에 식품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믿을 만한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물병을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물병 관리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매일 깨끗이 씻으세요. 중성 세제로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해서 씻습니다. 뜨거운 물로 헹구고 완전히 말립니다. 스테인리스나 유리는 뜨거운 물로 씻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로 헹궈야 살균이 잘 됩니다. 트라이탄도 내열성이 있어서 뜨거운 물로 씻어도 되지만 끓는 물은 피하세요.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이 적당합니다. 둘째,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씻은 후에 물기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어서 거꾸로 세워두세요. 자연 건조가 제일 좋습니다. 행주로 닦으면 행주에 세균이 옮겨갈 수 있으니 피하세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독하세요.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물병에 물을 반쯤 채우고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으세요. 뚜껑을 닫고 잘 흔든 다음 30분 정도 두었다가 깨끗이 헹구면 됩니다. 식초는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섞어서 물병에 채우고 1시간 정도 둔 다음 헹구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자주 소독하세요. 넷째,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직사광선에 오래 두면 플라스틱이 변색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세균 번식도 억제되어 일석이조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스테인리스는 3년에서 5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코팅이 벗겨지거나 녹이 슬면 바로 교체하세요. 트라이탄은 1년에서 2년마다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유리는 깨지지만 않으면 계속 쓸 수 있지만 뚜껑 부분은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으니까 뚜껑만 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만 알아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재사용하던 생수병을 버리세요. 지금 당장입니다.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집에 가시는 길에 새 물병부터 사세요. 마트에 가도 있고 생활용품점에 가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습관을 만들려면 자주 보고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찬장 깊숙이 넣어두면 잊어버립니다. 부엌 싱크대 옆이나 식탁 위 이런 곳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러면 물도 자주 마시게 되고 물병 관리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셋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손주들이 있으시면 더욱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환경 호르몬에 더 취약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외출할 때도 꼭 챙기세요. 나들이 가실 때, 병원 가실 때, 운동하러 가실 때 항상 물병을 챙기세요. 처음에는 무겁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합니다. 밖에서 생수를 사 마셔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아깝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다섯째, 물병 씻는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설거지할 때 함께 씻는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씻는다든지 이렇게 루틴을 만드세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데 평균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주면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3주 투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행 갈 때입니다. 여행 갈 때도 물병을 꼭 챙기세요.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 물을 채워서 가지고 타면 됩니다. 빈 물병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주는 물은 일회용 컵에 담겨 나오는데 가능하면 본인 물병에 담아달라고 하세요. 요즘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승무원들도 이해합니다. 둘째, 병원 갈 때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을 때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물병을 챙겨가세요. 특히 입원하실 때는 반드시 물병을 챙기세요. 병원에 오래 계셔야 하니까요. 셋째, 운동시설 이용할 때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런 곳에서는 꼭 본인 물병을 사용하세요. 운동 중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세균 번식이 더 빠릅니다. 깨끗한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세요. 운동 후에는 바로 씻어서 말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넷째, 등산 갈 때입니다. 산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등산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니까 더더욱 안전한 물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등산용 스테인리스 물병을 하나 장만하세요. 가볍고 튼튼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차 안에 물병 보관할 때입니다. 여름철에는 절대 차 안에 물병을 오래 두지 마세요. 차 안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물병이라도 뜨거워지면 입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에어컨이 나오는 곳 근처에 두거나 쿨러백에 넣어두세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60대 남성분이셨는데 피부 트러블이 심하셨어요. 얼굴에 뾰루지가 자주 나고 가려움증도 있으셨습니다. 생수병 재사용을 중단하시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도 줄이셨습니다. 3개월 후에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독소 노출을 줄이니까 몸이 회복된 거죠. 또 다른 분은 50대 여성이셨는데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여러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생수병 재사용은 물론이고 플라스틱 반찬통에 음식 보관하고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돌리고 이런 것들을 다 바꾸셨습니다.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로 바꾸시고 물병도 스테인리스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에 오셨는데 피로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요. 독소가 줄어들면 몸이 에너지를 해독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요. 80대 남성분은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셨어요. 검사 결과 치매는 아니었지만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셨습니다. 물병은 물론이고 식사 때 사용하는 모든 용기를 점검하셨어요. 1년 후에 재검사를 했는데 인지 기능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다른 노력도 하셨을 겁니다. 운동도 하시고 뇌 훈련도 하시고요. 하지만 물병도 분명히 한몫했을 겁니다. 뇌는 특히 독소에 민감하니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병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전반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3개월 후 몸에 쌓인 독소가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열심히 일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자주 배탈이 났던 분들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세균 노출이 줄어드니까요. 6개월 후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염증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1년 후 호르몬 균형이 안정됩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병만 바꾼다고 갱년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이면 증상이 덜 심해질 수 있습니다. 2년 후 만성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P라는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건강검진 때 비교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5년 후 만성질환 위험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당뇨병, 심장병, 암, 이런 큰 질환들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물론 물병만 바꾼다고 완전히 예방되는 건 아니지만 위험 요인 하나를 없애는 거니까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해 하나, 깨끗이 씻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미세한 흠집 속의 세균과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해 둘, 비싼 생수병은 괜찮다? 아닙니다. 비싸든 싸든 일회용 PET 병은 똑같습니다.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싼 생수는 물의 품질은 좋을 수 있지만 병은 똑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오해 셋, 냉장 보관하면 괜찮다? 냉장 보관하면 세균 번식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화학물질 문제는 여전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해 넷, 하루 이틀만 쓰면 괜찮다?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재사용도 위험합니다. 특히 입을 직접 대고 마셨다면요. 입에서 세균이 물병으로 옮겨가고 몇 시간만 지나도 빠르게 증식합니다. 세균은 조건만 맞으면 20분마다 2배로 늘어납니다. 몇 시간이면 수천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해 다섯, 남자는 괜찮다? 아닙니다.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해서 여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남성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남성이 더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 문제, 성기능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병 외에도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세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플라스틱 용기는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의 열로 플라스틱에서 화학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시기 어려우시면 하나씩 바꿔가세요. 특히 자주 쓰는 것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둘째, 일회용 컵 사용도 줄이세요. 종이컵처럼 보여도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담으면 그 코팅에서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세요. 요즘 카페에서도 텀블러 가져가면 할인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겁니다. 셋째, 생수를 살 때도 주의하세요. 생수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래된 생수는 피하세요. 물 자체는 상하지 않지만 플라스틱 병에서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조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생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구입하실 때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넷째, 생수를 보관할 때도 주의하세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베란다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 베란다는 온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에서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여름 내내 베란다에 있었다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깝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다섯째, 운동하실 때 특히 조심하세요. 운동할 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때 플라스틱 물병을 입에 대고 마시면 더 위험합니다. 체온이 올라간 입술과 손으로 플라스틱 병을 만지고 입에 대면 플라스틱이 따뜻해지면서 화학물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스테인리스나 유리 물병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자주 씻으세요. 땀과 침이 묻으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회용 생수병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번식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테인리스, 유리 또는 트라이탄 재사용 물병을 사용합니다. 셋째, 매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립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소독합니다. 다섯째,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여섯째,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고 주변에도 알려줍니다. 일곱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꾸준히 실천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몸에 독소가 쌓였다 해도 오늘부터 바꾸면 몸은 회복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 바꾸면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셔야죠.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이 확실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과 손주들도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